여명의 역사 이야기, 정조의 죽음 그리고 장막 뒤의 여인 정순왕후, 오프닝 창덕궁의 비명, 어두운 밤 바람에 흔들리는 궁궐의 촛불, 긴박하게 달리는 내관의 발소리. 1800년 6월 28일 창덕궁 영춘원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다시 세우려던 개혁. 군주 정조가 49이라는 한창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궁궐 담벼락을 넘어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조선의 운명을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어제까지 멀쩡하던 왕이 왜, 혹시 독살이 아닐까? 하지만 의문은 묻혔고 그 빈자리를 향해 한 여인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의 공백 11살 왕의 즉위. 어린 순조가 커다란 익성관을 쓰고 옥좌에 앉아 있는 모습. 대신들의 차가운 시선. 정조가 떠난 자리에는 겨우 11살 된 어린 아들 순조가 남겨졌습니다. 아이의 어깨 위에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무게가 실렸죠. 대신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어린 왕을 누가 휘두를 것인가? 권력은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왕은 존재했으나 권력은 공중에 떠다니던 그 찰나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마침내 장막을 내리고 그 뒤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을 휩쓴 폭풍, 수렴청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법도상 수렴청정은 오직 대왕대비만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정순왕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 즉 서열상 정조의 할머니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이는 정조보다 고작 6살 많을 뿐이었어요. 66의 영조가 15살 소녀를 왕비로 맞이한 결과였습니다. 정조는 평생 이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녀를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 역시 정조가 살아있는 내내 권력의 변방에서 이를 갈고 또 갈아야 했죠. 그 수십 년의 억압이 수렴청정이라는 단 3년으로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편전한 발이 드리워지고 그 뒤에 정순왕후가 앉는 모습, 옥좌 옆 작은 의자의 어린 순조, 수렴청정, 글자 그대로 풀면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신하들과 직접 마주할 수 없는 왕실의 여어른이 얇은 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왕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였습니다. 편전의 발 이쪽엔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발 저쪽엔 정순왕후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순조는 그 발 옆에 작은 의자 하나를 놓고 앉아야 했습니다. 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주인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얇은 발 한 장이 조선의 권력을 통째로 삼켜버린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3. 장막 뒤에 칼날 정조의 꿈을 베다. 정조가 세운 규장각과 장용령이 하나둘 폐지되는 모습. 짐을 싸서 나가는 정조의 인재들. 장막은 얇았지만 그 뒤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이 안건은 부결하라. 그 자는 당장 파직하라. 정순왕후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정조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개혁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순왕 후의 첫 번째 표적은 명확했습니다. 정조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친위 부대, 장용령. 무려 2만여 명의 정예 병력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이 시작되자마자 이 군대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습니다. 왕의 군대가 사라지자 군사력의 추는 자연스럽게 노론이 장악한 훈련도감으로 기울었습니다. 칼을 빼앗으면 저항할 수 없으니까요. 이어서 규장각이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아끼고 키워온 젊은 학자들, 초계 문신들은 하루아침에 기댈 언덕을 잃어버렸습니다. 개혁의 두뇌가 잘려나간 겁니다. 최재공의 초상이 조정 명단에서 지워지는 대신 심한지를 비롯한 노론, 벽파 대신들이 요직을 채우는 모습, 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신뢰했던 재상 최재공, 남인을 대표하며 정조의 개혁을 함께 이끌었던 그의 흔적이 조정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정조가 평생 경계했던 노론, 벽파의 핵심, 심한지와 그 일파였습니다. 의정부가 바뀌고 육조가 바뀌었습니다. 정조 24년의 개혁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정조의 사람이었던 남인과 시파를 잔혹하게 몰아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견제했던 노론 벽파가 다시 조정의 중심을 장악했죠. 마치 정조라는 시대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그녀의 복수는 치밀하고도 완벽했습니다. 4. 피의 숙청 신유박해의 진실. 1801년 정순왕 후는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사악, 즉 천주교를 믿는 자들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단은 용서할 수 없다. 모조리 잡아들여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아꼈던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사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길에 올랐고 수많은 실학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조선은 비명과 울음으로 가득 찼고 살아남은 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공포가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801년 정순왕 후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단순한 인사교체나 기관 폐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자체를 없애는 차원이 다른 칼이었습니다. 사악을 믿는 자들을 남김없이 잡아들여라. 천주교, 즉 사악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한양의 새벽은 포졸들의 발소리와 끌려가는 사람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그런데 희생자들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섬뜩한 사실이 보입니다. 처형된 이승훈, 이가환, 정약종, 유배길에 오른 정약용. 이들은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조시대 개혁을 이끈 남인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300명 가까이 처형되고 400명 넘게 유배된 이 거대한 숙청은 종교의 탈을 쓴 정치적 사륙이었습니다. 정순왕 후는 명분을 얻었고 정적은 사라졌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셈이었죠.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 터집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신자였던 황사영이 조선에 박해 실상을 적어 북경주교에게 밀서를 보내려다 발각된 것입니다. 외세를 끌어들여 조선을 바꾸려 했다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순왕후 측은 이 사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천주교를 방치하면 외세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공포는 더욱 커졌고 탄압의 명분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조선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클라이맥스 허수아비 왕과 저무는 권력. 시간이 흘러 순조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엿한 왕의 위용을 갖췄지만 이미 조선의 권력 구조는 정순왕후와 노론의 소나기에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왕의 명령은 장막을 넘지 못했고 신하들은 왕보다 장막 뒤의 여인을 먼저 살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1살이었던 순조는 어느새 어엿한 청년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신하들의 눈은 왕자가 아닌 장막 너머를 향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장막 뒤의 한마디가 더 무거웠으니까요. 이미 권력의 문법은 그렇게 쓰여버린 뒤였습니다. 1803년 12월 정순왕후는 스스로 장막을 걷어 올립니다. 명목은 순조의 친정, 즉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노론 내부에서조차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었습니다. 안동, 김씨를 등에 업은 그의 세력이 조용하고도 빠르게 조정을 잠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순왕후가 3년을 공들여 만든 판이 그녀가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다른 손에 의해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걷어낸 장막 뒤에는 세도정치라는 이름의 더 깊은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 씨로 이어지는 60년 세도의 씨앗은 바로 이 빈자리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정순왕후는 한 시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끝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항상 또 다른 권력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수렴청정 3년 만에 그녀는 물러났고 세월의 흐름 앞에 강인했던 여장부도 결국 고독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개혁이 멈춰버린 조선, 그리고 세도정치라는 어두운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6. 에필로그 역사에 던지는 질문. 우리는 가끔 부질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정순왕후의 칼날이 조금만 덜 날카로웠다면 조선의 근대는 달라졌을까?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정순왕후를 단순히 악녀로 규정하는데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녀 역시 조선이라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 가문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 한 명의 정치인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결과로 말합니다. 그녀의 3년은 조선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었던 마지막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정조의 꿈은 묻혔고 조선은 스스로 열지 못한 문 앞에서 긴 세월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그 틈에서 또 다른 권력이 탄생하는 이 비극적인 역사. 정순왕후, 그녀는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여명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